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코스페이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창을 열어주시고요. 코스페이시스.io를 입력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보일 텐데요. 왼쪽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갤러리를 눌러보시면 이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공개해 놓은 코스페이스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페이스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 코스페이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놓은 코스페이스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코스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코스페이스에는 코스페이스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스페이스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체험판을 활성화시켜 프로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체험판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체험판 활성화를 꼭 먼저 하신 다음 실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코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이곳에서 원하는 장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은 3D 환경을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있는 3D 환경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들 중에서 빈 장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빈 화면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은 카메라입니다. 장면 구성을 모두 마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바로 카메라가 보는 시선으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면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우스의 휠을 위로도 한번 올려보시고 아래로도 내려보시면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도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에 바둑판 모양 같은 것들이 보이시지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배경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의 3개의 메뉴 중에서 먼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배경을 한번 눌러보시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수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제공됩니다. 포스페이시스에서 이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배경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숲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어있던 공간에 숲이 배경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배경 옆에 보시면 필터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다시 눌러보시면 네, 색깔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바닥의 이미지는 지금 현재는 바닥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바닥에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배경음악인데요. 이 코스페이스를 실행시켰을 때 배경으로 어떤 음악이 나오면 좋을지 혹시 음악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음표 모양 아이콘에 클릭을 하셔서 음원을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플레이할 때 이 음악이 재생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움직이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옆으로 돌려보기도 하시고요. 또 마우스 휠을 위로 아래로 옮겨서 조정해 보세요. 위로 마우스 휠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 화면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럴 때 다시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마우스 휠을 다시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여러 번 내려야 될 때 이럴 때 번거로운 것들을 조금 덜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알파벳 C 자판을 클릭을 해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먼 시점으로 시점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휠을 위로 쭉 올려보시고 다시 C를 누르시면 다시 먼 시점으로 바로 한 번에 이동이 되는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해 봤는데요. 사실 화면 중앙에 카메라가 놓여 있는 위치는 변화되지 않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아무리 왼쪽을 이렇게 당겨 오려고 해도 계속 중심은 이동이 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로 옮겨오고 싶을 때는 화면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당겨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던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왼쪽 부분이 조금 중앙으로 이동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고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렇게 당겨 오시고 또 밑으로 내려 보시고 네. 스페이스 바를 누를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화면이 어떻게 다르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장면 구성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에는 코스페이스에 삽입이 가능한 모든 오브젝트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동물, 주택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종류들이 이곳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걸 눌러서 메뉴를 숨겨주시고요. 그런데 봤더니 화면이 좀 너무 먼 느낌이 있지요. 그럴 때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셔서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스페이스 좋은 위치에 오브젝트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4개의 메뉴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첫 번째는 회전 모드인데요. 이걸 누르시면 X, Y, Z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들이 보이게 되고요. 마우스를 그 중에 하나에 가까이 대게 되면 초록색이었던 부분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파란색이었던 부분이 또 노란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색깔이 변화되는데요. 노란색으로 변한 부분을 축으로 해서 이 오브젝트가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동 모드라고 적혀 있는 이 아이콘인데요. 이거는 사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활용하지 않아도 그냥 오브젝트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아래로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있죠. 이거의 경우에는 누르신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지금 위로 올라갔는데 3D 환경이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가 않으시죠? 화면을 살짝 돌려보면 네,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조금 느껴지시나요?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네,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화살표인데요. 이거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시키시면 오브젝트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풀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풀을 이 주변으로 여러 개를 놓고 싶은데 하나씩 하나씩 라이브러리에서 또 검색해서 가지고 오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옆으로 움직이시면 계속해서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러한 새로운 메뉴창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코스페이시스에서 정해놓은 이 아이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문장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문구를 적어주시면 이 오브젝트가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말풍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와 신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되죠. 만약에 생각을 눌러가지고 적어주시면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눌러주시면 셔츠, 팬츠, 스킨, 헤어, 아이스 여러 가지 색깔들을 모두 다 바꿀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위에 상의는 주황색으로 입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색깔 눌러주시면 상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리액션에서 웃는 모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액션에서 재미있는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춤을 추는 모습이 표현이 되죠. 이번에는 말을 해볼 텐데요. 말도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좀 달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사람 오브젝트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은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표현할 수 있는 부분만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동물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교통기관인지에 따라서 표현되는 애니메이션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은 달리는 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을 말에다가 태워서 달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서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말에 타려면 이렇게 춤을 추는 자세로 타기는 어렵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고 포스를 누르시면 이제 밑에 부분에 말 타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오브젝트의 모습이 말 타는 자세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사람 오브젝트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바로 붙이기라고 적혀 있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 파란색 점들이 생긴 것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이 사람 오브젝트가 가서 붙을 수 있는 곳들이 모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디다가 올릴 거냐면 바로 말에다가 태울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위에 나타난 점 위에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타고 있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표현이 되지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파일들을 업로드한 후에 코스페이스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가운데 업로드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미 이러한 유형의 파일들을 이곳에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웹 검색을 통해서 찾은 다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 장면 안으로 넣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이곳에 내가 업로드하고 싶은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코스페이스 장면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말, 오브젝트와 같이 마찬가지로 버튼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회전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혼자만 있으니까 조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더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판넬과 같은 것들을 삽입해서 갤러리의 작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로 다시 가서요. 만들기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판넬로 쓸 수 있을 만한 이런 유리벽 같은 모습의 판넬 하나 저는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이 유리벽과 같은 이 판넬에 붙여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붙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과 사람을 붙였던 것 같이 파란색 점이 보이시죠? 우리는 유리벽의 앞쪽 면에다가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가서 붙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도 왼쪽 마우스를 눌러서 기능들을 똑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위로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판넬을 이동을 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말과 사람 가까이로 한번 움직여 보고요.
그래서 마치 갤러리에 온 작품을 보는 것처럼 구성하는 것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이 제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배경 주변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아이콘 있죠?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여기서 제일 밑에 부분 가운데 있는 큐브라고 적혀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저는 두 번째 있는 이런 모양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동그란 경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네 개의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크기를 조정하셔서 크게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고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꺽쇠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중에 말이 여기를 움직이게 될 텐데 이 회색 길과 같은 이 부분을 이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방향을 이 꺽쇠 표시가 있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로를 눌렀을 때 파란색 점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잡아당기시면 길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안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밖으로 펼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멀리서 이 길이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알려드렸던 C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더 배경을 멀리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점들이 조금 더 여러 개가 있어서 모양을 좀 자유롭게 더 바꾸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경로 수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고 눌러주시면 원하는 데다가 점을 찍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변형시켜 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또 이것들을 작업을 할 때 혹시 이 경로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를 완전히 배경처럼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경로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잠금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경로는 이제는 배경과 같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되고요. 이 기능은 다른 오브젝트에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 오브젝트는 움직이지 않고 배경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생각이 되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아까처럼 눌러서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로 가고 싶은데 마우스 휠을 당겨서 계속 가려니까 좀 오래 걸리죠. 그럴 때는 좀 더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오브젝트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V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그 오브젝트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로 해서 시선을 좀 뒤로 아주 먼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어주시고 Shift V 하시면 말이 이 길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코드 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오브젝트는 말이고요. 여기에 보면 코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포블록스에서 사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코드라는 메뉴로 가셔서 이 부분에 아이콘 눌러주시고 포블록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창이 새롭게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한테 어떠한 명령을 내려주고 이 오브젝트가 어떤 움직임을 하게 할지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이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작을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내가 이 기능들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먼저 말을 10초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넣었던 이 경로가 라운드 패스예요. 이 라운드 패스를 따라서 이동하기 이걸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시켰지만 화면에 오브젝트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 카메라가 보는 시야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카메라가 어디에서 보면은 좀 더 잘 보일까? 카메라가 또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넓은 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시야가 넓어지긴 하지만 너무 멀리 보이겠죠. 그래서 적당히 가까이 두고 조금 카메라를 돌려서 이렇게 비춰 주시면 네 갤러리도 보이고 우리가 사진 이미지 넣었던 것도 보이고 네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도 좀 보이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요 정도로 놓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쪽도 보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키보드에 A, S, D, W 자판을 한번 찾아보세요. 플레이를 시켜 놓고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키보드 자판을 눌러서 A, S, D, W를 눌러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말이 지금 제자리에서 뛰고 있죠. 아까는 한 바퀴 잘 돌았는데 그 이후로는 다 제자리에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를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넣을 때 설정을 할 때 말이 10초 동안 라운드 패스 경로 따라 이동하기 몇 번 이동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이동을 하고 그냥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는 계속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한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코드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밑에 보시면 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무한 반복하기 아니면 여기다 횟수를 정하는 거 뭐 반복해서 빠져나오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무한 반복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위에 있는 블록과는 다르게 여기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혼자서 기능하는 거는 아니고 이 안에다가 뭔가 활동 조건들을 다시 넣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시켜서 이 안에다 넣어 주시면 이제 이 주황색 블록 안에 이 파란색 블럭이 넣어 들어가서 이제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무한 반복을 할 것인데 뭘 무한 반복하냐면 이 가운데 들어있는 말을 10초 동안 경로 따라 이동하게 하는 부분을 무한 반복하겠다 하는 코드가 짜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돌고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시 코드로 가면 우리가 아까 10초 동안 이 블럭 라운드 패스를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죠? 그렇다면 20으로 변경을 하면 속도가 좀 반으로 줄겠죠? 좀 느려지겠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해 보니까 이 라운드 패스가 너무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카메라 시야에서 벗어나서 잘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로를 조금 수정해서 안쪽으로 넣어 주면 카메라에서 다 잘 비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라운드 패스를 잠금을 해 놓았지요. 다시 잠금 해제를 누르고 그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걸 조금 당겨서 카메라 안쪽으로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경로를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플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구성한 장면을 AR로 볼 수 있는 모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포스페이시스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 어플을 활용해서 AR 모드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어플을 실행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마찬가지로 하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포스페이스가 처음에 이렇게 보이시지요. 네,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아까와 똑같이 제가 만들었던 장면이 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아까와 똑같이 핸드폰에서도 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세 개의 아이콘 중에서 가운데 AR이라고 적혀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AR 모드가 시작이 되고요. 이런 화면이 나온 다음에 실행하기 원하는 장소에다가 탭을 하시고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장면이 이렇게 AR로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R 기기가 있으시다면 VR로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눌러주시고 아까 AR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VR 기기와 같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VR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시지만 VR 기기로 보시면 가상현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